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병관 교수입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술 우수자 전형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전년도 논술 우수자 특강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대비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60%, 학생생활기록부 40%로 구성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이해력과 사고력, 그 다음에 표현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고요.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본 논술 우수자 전형의 목적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정보 홍수 시대 여러분이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놓은 핵심 논점들을 여러분이 필요에 맞게 조합하고 통합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논지를 기술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입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형식은 3개 또는 4개의 복수의 제시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제시문의 내용을 상호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 60분씩 12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집니다. 각 문제당 700 내지 800자 정도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표나 그림, 사진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의 논제 및 제시문의 출제 영역은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에 관한 영역입니다. 문학이나 역사, 철학 이런 영역에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인문학적인 가치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와 향후 변화 이에 대한 인식에 관한 영역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적응하는 이러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2가지 영역의 문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2 영역의 논지들을 결합하고 분석하고 여러분의 논점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계나 그림, 사진이 제시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017학년도 인문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의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가의 A와 제시문 나의 B를 제시문 다의 이러한 관점으로 각각 비판하고 제시문 나의 C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이러한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이 문제는 문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개별 문화적 이론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더불어서 특정한 문화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점을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제시문 가를 보시면 서양의 유럽인들이 16세기에 그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홀대하는 이런 현상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시한 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학대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원주민을 대하는 인식에 있어서 문화적 우월주의 또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원주민들을 학대한 이런 현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문화 사대주의에 관한 글입니다. 유명한 서양의 작가들의 작품이 고가에 수입되는 현상과 대비해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제시문 다는 문화 상대주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개별 문화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의 축적이기 때문에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논점의 글입니다. 제시문 라는 인도의 지창금 살인 또는 이 사티에 관련된 문화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인도의 특정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살인이라든지 순장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억압하는 이런 문화적 현상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가치 있게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논점의 글입니다. 본 문제 출제 의도는 문화에 관한 여러 이론들,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특정한 관점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한계점을 논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제시문 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제국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에 관한 이런 논점들을 제시하면서 문화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제시문 나는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을 국내 작가의 작품에 비해서 우월하게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문화 사대주의의 이런 관점에 빠진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제시문 다는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문화는 특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축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시문 라는 이런 문화 상대주의의 단점을 인도의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학대하는, 말살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의 핵심 논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특별히 제시문 다의 내용을 파악해서 제시문 가의 문화 제국주의, 제시문 나의 문화 사대주의를 각각 비판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제시문 라를 이용해서 제시문 다의 문화 상대주의를 비판적으로 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출전은 각각 고등학교 고전, 사회와 문화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럼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점수가 50점이고요. 아래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1번부터 5번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가 충족이 되면 각각 10점씩입니다. 그래서 합계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제시문 다의 문화 상대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요. 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요약했다면 최대 10점입니다. 주어진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재심은 가해 유럽인들의 지닌 원주민들에 대한 혐오라는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제국주의를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활용하시고요. 세 번째,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재심은 나의 문화 사대주의를 비판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네 번째, 재심은 나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관점에서 문화 상대주의가 지닌 한계점을 적절히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점이고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문이 없어야 되고요. 맞춤법 맞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나 논지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최대 10점입니다. 6번, 총 글자 수에 따라서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600에서 699자까지는 5점 감점이고요. 500에서 599자까지는 10점 감점입니다. 500점 미만은 20점 감점 요인이고요. 개인의 정보를 암시했다면 0점 처리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문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심은 다의 기억 디귿에 나타난 세 가지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재심은 가의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 재심은 가의 B와 C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재심은 나의 D에 따라 재심은 가의 B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술하시오입니다. 본 문제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또 이해해야 합니다. 재심은 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은 가는 삶의 질의 의미와 개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삶의 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가 경제가 개인의 직업 안정성과 실질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삶의 질은 이런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도 또한 중요하다는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데요. 바로 일을 한다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데 거기에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일을 찬미하거나 중대한 가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작업과 노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목적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이고 노역은 수동적이며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는 경제 교과서에 자주 나타나는 경제와 관련된 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A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고요. 니은의 A국의 실업률, 디귿의 A국의 실질소득 인상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세 가지 개념들, 경제성장률, 실업률, 실질소득 상승률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문제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표, 그래프, 지문에서 찾아서 그 관계성을 이해하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문제는 크게 3개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를 보시면 재심은 다에 나타난 표와 그래프 3가지를 가지고 그 관계성을 적절히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위 문항은 재심은 가를 읽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만족도의 요소들과 그 관계성을 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위 문항은 재심은 나에서 이를 작업과 노역으로 구분했는데요. 작업과 노역이 각각 삶의 질, 주관적인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재심은 가, 나, 다는 각각 고등학교 사회, 국어, 경제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점수 50점은 동일하고요. 제시되어 있는 1번부터 4번 항목을 적절히 기술했을 때 최대 50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질 임금 상승률의 변화추이,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논지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질 임금 상승률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거나 관계성을 서술했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성장률과 실질 임금 상승률이 정비례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이 된다면 최대 5점입니다. 세 번째,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적절히 논했을 때 최대 10점이 주어집니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논지의 글이 포함됐을 때 최대 5점입니다. 두 번째 하위 논제에 관한 채점 가이드라인입니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생활, 여가, 주변 여건, 자유에 대한 인식, 범죄 위협에 대한 인식, 이런 내용들이 적절히 포함이 되었을 때 최대 5점입니다. 삶의 질이 의식주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최대 5점입니다. 세 번째, 하위 논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재심은 나의 일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심은 나에서 일의 성격을 작업과 노역으로 구분했고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적절히 기술했을 때 최대 5점이 주어집니다. 노역보다는 작업 종사자가 삶의 질에 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했을 때 최대 5점입니다.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문제 1과 동일합니다. 모범 답안이 제시되어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 문제 1번입니다. 재심은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심은 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재심은 다와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심은 가의 두 가지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입니다. 본 문제는 자본주의의 장단점,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윤리학적인 관점과
사회 정의론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 소외의 문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인간성이 그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여건이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인간의 어떤 측면들이 수단으로 간주되는 풍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 사회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그런 개인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혹은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제시문은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이익, 소득, 이런 문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무력이나 물질에 관련된 정념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이성에 근거한, 절제 미덕에 근거한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성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절차적 정의에 관한 유명한 롤스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롤스는 이러한 물질적인 격차, 빈부격차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은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에 더해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우선적으로 뒤떨어진 소외된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를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본 문제의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낳은 두 가지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 문제를 각각 윤리학적인 관점과 정의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초래되는 두 가지 사회 문제, 그 사회 문제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제시문 나의 논점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제시문 가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타난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심은 나에 비해서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이기심에 의해서 사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공공이익,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은 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스토아과의 윤리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 소외 문제는 바로 이런 물질에 초점을 둔 관점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를 스토아과의 윤리적인 관점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지의 글입니다. 재심은 나는 사회정의를 절차적 정의로 강조한 롤스의 정의에 관한 글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사회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가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이 두 가지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심문의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고전의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점수 50점 공통이고요.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최대 50점입니다. 제1번, 재심은 나의 자본주의의 작동의 근본 원리,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이론에 대한 논의를 잘 정리해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설명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두 번째, 재심은 가의 두 가지 사회 문제, 빈부격차와 인간 소외 문제를 근거로 재심은 나의 관점을 적절히 비판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3번, 재심은 다의 개인 윤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재심은 가의 인간 소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적절히 서술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4번, 재심은 나의 사회정의론적인 관점에서 재심은 가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적절히 서술했을 때 그리고 해결책을 제안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5번, 비문이 없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최대 10점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이전 문제와 동일합니다. 모범 답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후 문제 2번입니다. 재심은 가의 A의 비율 추이와 B의 비율 구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재심은 나와 다를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재심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일탈자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재심은 나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입니다. 본 문제는 최근에 심각하게 주목받고 있는 일탈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탈행동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이론을 근거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재심은 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은 가는 표에 갑국의 청소년 범죄 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갑국의 청소년 범죄 횟수별 비율, 초범이냐 재범 이상이냐에 따라 비율이 나타나 있고요. 다음은 청소년 범죄의 지역적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A 지역보다는 B 지역이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는 사회심리학에서 제시된 낙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패, 이런 문제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일탈자로 또는 실패자로 낙인 찍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동화시키고 그것이 계속 실패의 일탈의 반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도 초범보다 재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낙인 이론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은 다는 심리학자 짐바르도 교수의 자동차 실험에서 시작합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보닛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의 경우는 더 심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론화한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이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 때 이런 작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범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는 동양과 서양의 윤리학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랑스의 계명사상과 볼테르의 톨레랑스의 사상, 다음으로 동양의 공자의 화이부동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상 공통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독단이나 자신의 의견으로 폄하하거나 평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관용하는 이런 관용과 공존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일탈행동, 특별히 청소년 범죄 현황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각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찾아내고요. 그 문제 해결책을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재심은 가는 각국 청소년 범죄의 경과별, 지역적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는 이러한 일탈 행동자의 특정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일탈자로 규정하여 낙인 찍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낙인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는 이런 부적절한 환경을 방치했을 때 더 큰 사회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는 이런 일탈자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서양의 톨레랑스 사상, 동양의 화이부동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는 능력, 재심은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이용해서 재심은 가의 이런 청소년 범죄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 재심은 나의 논제를 통해서 재심은 나의 일탈행동에 대한 태도를 찾아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출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수 50점이고요. 1번과 5번의 항목에 대해서 적절히 기술했을 때 최대 50점입니다. 1번, 재심은 나의 낙인 이론을 활용해서 재심은 가의 청소년 범죄 재범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적절히 기술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낙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주어진 일반적 사례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2번, 재심은다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활용해서 재심은가의 청소년 범죄가 B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사회적 환경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실험과 뉴욕 지하철의 사례가 제시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재심은라의 볼테르의 톨레랑스 개념, 공자의 화이부동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되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톨레랑스의 개념이 5점, 화이부동의 개념이 5점입니다. 네 번째, 글의 서론부에 재심은가의 표의 내용을 적절히 풀어 설명했을 때 최대 10점입니다. 또한 글의 내용이 균등하게 각 항목에 따라서 분배되었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이전 문제와 동일합니다. 모범 답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문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력과 개방적인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학적인 고전의 가치, 현대사회에 급변하는 이슈, 시사, 다양한 내용들을 비판적이고 개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표에 또는 그래프에 나타난 내용을 다른 영역의 논점을 근거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분석력과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본인의 논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서술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서 논술 우수자 전형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재심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논리적인 비판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논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조합하고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력과 사고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글쓰기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보셨겠지만 하나의 문제에 하위 논제들이 2개 또는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 또는 4개의 제시문이 하나의 문제를 구성합니다. 이런 하위 논제 또는 제시문들 간의 관계성, 이런 통합적인 분석, 이런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 즉 문제의 논제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이 요구됩니다. 본 논술 우수자 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주어진 제시문 내에서 자신의 논리를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정보를 철저하고 깊게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별 제시문들의 연결성, 그 다음에 이런 제시문들 간의 이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한 문제당 700자에서 800자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에 맞게 자신의 논지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적은 분량 또는 지나치게 많은 분량으로 논술하면 감점 요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핵심 논지를 주어진 분량 내에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할 때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역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철학, 역사,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과 관련된 고전들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사회 이런 다양한 이슈, 변화, 이런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과학적 서적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신문의 논평, 사설, 이런 것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편적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글쓰기 실력 배양입니다. 글쓰기 실력은 논술의 중요한 평가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진 분량 내에서 본인의 관점,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명료하게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 또한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우수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